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 대비형입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서 얻을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도움된다는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유 모를 복통, 설사, 변비, 울렁증, 두통, 불안, 심장 두근거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인 만큼 영양제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을 통해 이를 대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영양제의 잘못된 섭취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알고 있지만 종종 무시하고 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잉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것이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 과잉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과잉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영양제는 건강 보조제이며 식사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모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결국엔 과잉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 과잉 섭취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을 망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필요로 하는데 일부 영양소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둘째, 과잉 섭취는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나친 양의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셋째, 과잉 섭취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A, D, E, 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 잡힌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적정 일일 권장량은 남성은 3000IU, 여성은 2300IU로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비타민 A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부 각질화, 탈모, 극심한 피로, 구토,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간 기능 장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과다 섭취하면 기형아 가능성을 높이며 흡연자가 권장량 이상 섭취 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의성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의 적정 일일 권장량은 600IU, 70세 이상은 800IU이고 상한선인 4000IU 이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비타민 D 중독은 신장결석, 신장 손상, 칼슘 석회화,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혈액 칼슘 수준을 초래합니다. 구토, 식욕부진, 배아픔, 빈번한 소변, 갈증,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비타민 K의 경우 과다 섭취는 희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부 간질화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할 때는 과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는 일방적으로 건강에 이로우나 보충제로서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우리의 몸은 철분을 사용해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빨갛게 보이는 헤모글로빈을 만듭니다. 그러나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철 중독이라고도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분 과다 섭취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 예를 들어 변비나 설사, 구토, 위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이나 췌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철분 보충제의 과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식품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철분 과다 섭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로는 여러 사례와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철분 보충제는 미국에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어린이들을 위한 독성 물질의 신고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철분 과다 섭취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철분은 소아 비인상성 중독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철분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자녀들이 철분 보충제를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건강한 뼈와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액 응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의 과다 섭취는 주로 보충제를 통해 일어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 섭취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심한 경우에는 위경련 및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은 또한 신장 결석 형성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과도한 칼슘 섭취와 심장 질환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하나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칼슘 보충제 섭취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죠. 칼슘 보충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로는 특정 혈압약, 골다공증약, 그리고 특정 항생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칼슘의 과다 섭취가 신장결석,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칼슘 섭취는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지시 없이는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여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칼슘은 주로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및 철분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가 되고 위장장애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몸은 오래전부터 자연 섭식을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영양 보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음의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곡물과 콩류는 B그룹 비타민, 철분, 마그네슘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데 유용합니다. 어패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를, 살코기는 철분과 비타민 B12를 공급합니다. 이들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식품과 더불어 더욱 건강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생활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의 운동을 포함시키면 대사가 촉진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골격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영양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양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적절한 양만 섭취해야 합니다. 과잉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영양제 섭취에 있어서는 항상 체크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유불급이라는 생각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강 전략은 자연 섭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